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무지안입니다. 얼마 전 가수 인순이 씨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순이 씨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에 예산을 지원해달라며 요청을 했는데요. 평소 인순이 씨는 다문화 가정과 또 다문화 2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또 세우기도 했는데요. 물론 우리 도내에도 대안학교가 한 곳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예산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약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바로 이들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겠죠? 칠하고 말리고를 반복할수록 더욱 은은한 광택을 뽐내는 오칠. 여기 한평생을 오칠을 위해 살아온 장인이 있습니다. 자연이 준 천년의 신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대함 들어올리?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너무 아름답다. 45년 오칠 벗삼아 걸어온 인생.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박강용 오칠장의 옷궁예 속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오칠과 목기의 본고장 남원. 안녕하세요, 소희바입니다. 오늘은 저기 갈 거예요. 그래요? 여기는 남원시 오칠공예관이라고 돼. 저희 혹시 옷을 보러 가나요? 소희바 씨, 아무래도 잘못 짚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소희바의 기대를 와장창 깨주는 이가 있으니 전북 무형문화재 제13호 박강용 오칠장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계란 껍질과 여러 가지 칠이 들어가져서 그것도 안착을 더 잘 시키니까. 전통 기법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의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박강용 오칠장. 이것도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죠? 네. 가볍죠? 이게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너무 가벼워요. 나무니까. 한옥에 자식 문화가 성행을 할 때는 이런 가구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남원은 특히 이제 이 생활 식기 쪽으로 그 역사를 전환을 지금 하고 있죠. 오칠은 참온나무에 상처를 내 진액을 채취하는 방식 때문에 오체 눈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역사가 깊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중국은 8,000년, 일본도 8,000년, 우리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공예품들이 지금 유물로 해서 나오는데 오칠한 것들은 온전하게 보존이 돼서 나오는 게 오칠. 고구려 벽화라든가 팔만대장경이나 다 오칠로 돼 있었던 유물들이기도 하고, 오칠을 하면 일단 오래 보존하는 데는 최고의 신비한 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 우리 할머님 계셨을 때 그 할머님 댁에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전복 껍질, 소라 껍질 이런 것들을 얇게 갈아서 하나씩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조개 껍질을 갈아서 하는 그 공예품 중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최고. 이걸 생칠이라고 해요. 이건 온나무에서 바로 채취한 칠. 경제를 하면 안이 보일 수 있는 이런 투명된 칠이 만들어져요. 투명한 칠에 안료를 섞은 뒤 두어 시간의 밀대질. 갈라칠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마치 유화 물감과 같은 붉은 빛깔이 드러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그냥 색질 있잖아요. 그걸로 아마 칠한 것 같대요. 제가 봤을 때. 주대함 들어올리?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너무 아름답다. 오칠은 어느 과정 하나 사람들의 땀이 깃들지 않은 과정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방울이라도 아끼는 이유는 이 채취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아껴 쓸 수밖에 없어요. 10년 키운 온나무의 눈물이라고 해도 되는 부분들이지만은 한간에 옛날에는 오칠은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공예품을 만들어 갈 때 이 공예품에는 금을 바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정도로 귀한 것이었죠. 나무의 결이 살아있는 컵에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붉은 칠을 해보는데요. 오칠은 까맣다는 편견을 확실히 깨줍니다. 그러니까요.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이거 색칠 해보기도 하고.
나무의 무늬가 그대로 보이는 투명한 오칠부터 붉은 빛깔까지 장인은 전통 기법을 기본으로 현대인의 구미에 맞는 공예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런 것을 진짜 귀한 거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색칠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기도 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칠을 처음에 배울 때는 오칠은 그냥 갈색 아니면 까만 거. 제가 한 20년 전부터 정제라는 개념을 배워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되는데, 옛날 같은 그런 단아함만 가지고는 오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태가 안 되기 때문에 오칠은 앞으로는 뭔가 화려함을 추구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가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장인에게 오칠은 매번 기대감을 가져다 줍니다.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공예품을 만들어 오칠 대중화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장인. 그가 한평생 남은 오칠을 이어오고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데는 지리산의 공도 큽니다. 지리산이라는 풍부한 산림 자연이 많은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스님들이 그 자급자족하는 그릇을 만들어 가면서 나무를 깎아서 그 그릇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칠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무에 그냥 뭐 물을 담고 그릇을 밥을 담아 먹고 하는 그런 그릇들인데, 그래서 거기에 유일하게 이제 오칠이 접목이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남원의 오칠은 실상사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좀 습하죠?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기도 나무로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런데 갑자기 물을 뿌리기 시작하는 박강용 장인. 최소한 열이 한 25도, 온도와 습기가 장마철에 온습도가 있어야 칠이 가장 잘 마르는 거거든요. 색깔이 이쁘죠? 그죠? 여기서 몇 시간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한 4시간 정도 있어야 돼요. 오칠을 말려주는 과정인데요. 진짜로 하나의 나무에서 공예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기다림의 미학이 최하 상품이 20일, 작품은 막 칠이 한 100번씩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깎아진 상태에서 칠만 걸리는 시간이 한 20일 정도 걸리는데, 이제 좋은 작품들은 뭐 한 5년 가는 것도 있고, 어차피 오칠은 여러 번 묽게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칠이라는 것은 좋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그 상품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더디고 지난한 작업.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일인 만큼 그는 후학 양성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오칠 공예품의 대중화를 위해 생활용품과 접목해온 장인. 이 머그잔 역시 장인의 작품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오묘한 아름다운 빛깔을 드러내는 오칠. 이 컵도 직접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색칠 한 번만 하면 글씨인 줄 알았는데, 이런 컵 하나 만드는데 정성, 그리고 거기 투자하는 시간, 인내심 엄청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죽을 때까지 이 일에 정진할 것이고, 또 이곳에 이 기능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어디가 됐든 달려갈 것이고, 자연이 준 것들로만 지금 일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항상 저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자연이 주는 이 기대감이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어서 늘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자연이 준 선물 오칠. 오늘도 세월을 품은 옷이 제 빛깔을 꽃 피우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박강용 장인의 삶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하고 빛나는 나이 20살. 올 3월 대학 새내기가 되는 꿈 많은 예비 대학생 아연 씨의 일상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올해 대학교 새내기가 된 양하연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학교 새내기가 됐는데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올해 1년 어떻게 보냈어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우울하기도 했었고 약간 지쳤었지만 요즘은 약간 그래도 다른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말고 다른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약간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네. 하고 있어요.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대외 활동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요. 약간 온라인으로 요즘엔 되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학 학회 활동이나 또 멘토링, 강연, 교육 기부 봉사단 또 다른 봉사단 같은 거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대학 생활 가장 기대됐던 게 있을 텐데 못했을 것 같아요. 못해서 좀 아쉬웠던 거, 가장 기대됐던 거 뭐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학교 축제 영상이랑 맞아. 그 응원전 영상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버텼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아연 씨가 입학했을 때 이런 걸 배우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랑 어때요, 좀?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교육에 되게 많은 분야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다문화 교육이나 국제 이해 교육 같은 약간 인류와 관련된 교육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데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도 들기도 했고 이 학교에 오기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교육공학 반대로 제일 싫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교육이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어렵고 복잡했었던 교육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 교육학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궁금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교육학에 관심이 생겼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꿈이 생겼는데요. 솔직히 그동안은 약간 사회적 차별 때문에 위축을 조금 받긴 했었어요. 가정 환경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를 통하면서 약간 교육이 한 사람의 인생관이랑 시야를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고등학교 때 그 시리아 난민 친구들이나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에서 봉사를 하면서 그때 특히 다문화 교육이나 국제 이해 교육 관련해서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 중에 사춘기를 보내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친구들한테 혹시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약간 자신감보다는 약간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랑 약간 밤새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어떤 경험을 겪었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축되어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어쩌면 더 문화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약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약간 소중함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우리 친구할까요에서 소개할 주인공은요. 부부가 함께 주얼리를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장국봉 씨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부부이면서 친구 또 사업 동반자로서 함께 가고 있는 국봉 씨 부부를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얼리 디자이너 국봉 씨. 화려한 보석들 사이에서 그녀가 빛나는 건 그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귀엽기도 하고 하는 행동들이 남편은 국봉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괜찮아 남자라고? 원석에서 보석의 가치를 발견하는 국봉 씨 부부. 그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씨는 익산의 한 호텔에서 주얼리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게를 운영하다 작년에 호텔에 입점을 하게 된 거죠. 대학교 때 전문 그 주얼리 그 디자인하고 가공 쪽에서 했어요. 주변 그 언니들도 많이 얘기해요. 너 진짜 좋겠다. 왜냐면 자기 디자인 이렇게 많아서 자기 차보고 싶어도 해보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금손으로 통하는 국봉 씨는 손님이 원하는 디자인을 잘 만들어주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 이거 손님 거 비즈인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래서 반지용은 비즈 여기 팔찌에서 추가해달라서 제가 그 AS 하고 있어요. 성실함과 실력으로 꾸준히 일해온 국봉 씨는 익산에도 단골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비슷하면 손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액세서리와 보석을 골라줄 때 뿌듯하다는 국봉 씨. 네, 똑같이 그녀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도 보석 좋아요. 덕분이었습니다. 이거는 완전 동그라미예요. 졸업하고 나서 회사 다녔을 때 디자인 연수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그때는 저희 남편 하스나서 우리 회사 아르바이트 그런 식으로 만났어요. 어쩌다 안부 인사 정도 나누는 좋은 친구였던 두 사람.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반짝이는 보석이었음을 알게 됐죠. 중국 놀러 가서 그때 다시 만나니까 많이 생각도 바꾸시고 커뮤니케이션 잘 되니까 그래서 연애 그렇게 했어요. 이거 지금 일도 사랑도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국봉 씨. 처음에는 서툴렀던 손님 응대도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월요일 날소리 되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여기서 지금 몇 가지를 했는데 다 예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하고 마감도 잘해주고 그래서 여기를 많이 애용해요. 여보 나 왔어. 어서 와. 뭐해? 오늘 수리권도 있어. 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쁘게 좀 꾸며고 이거 세팅 다시 해요. 그리고 여기 국봉 씨 가게 바로 근처에 남편의 작업장이 있는데요. 그리고 옆에서 이거 절대 남편랑 같은 사무실 안 쓰다고 얘기했었어. 분야 틀리니까 오히려 상황 일이 없어요. 근데 만들 때는 그래도 우리 가끔씩 그거 완전 틀려요. 서로의 차이점에 끌려 결혼한 두 사람. 중국 청도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다 서로 직장 다니고 또 우리 친정 엄마 아빠는 애들 오래 봐시다가 좀 몸도 좀 불편하시고 그 유아시설 이런 거 보면 중국보다 나아요. 왜냐면 우리 중국에서는 만 24개월 이상 그래야 유치원 다닐 수 있고. 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었었는데 아이들이 1살, 2살 늘어가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에 온 뒤 두 사람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는데요. 하고 싶은 예술 작품은 잠시 접어둔 채 일단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창의력과 아내의 세심함, 부부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사업을 일궈나갔죠. 처음은 우리 올 때는 그 생각해보면 가끔씩 눈물 나는 거 있어요. 왜냐면 그때 아무도 모르고 특히 매장 했을 때도 저는 외국 사람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에서 여기 장사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가끔 손님 보면 딱 저 말씀 3마디 듣으면 외국 사람네 어디서 와셔요? 그럼 물어봐요. 남편 현석 씨는 금속 공예품을 만드는 작가로서 활동하는데요. 주얼리 디자인을 공부한 국봉 씨가 많은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 이 알은 좀 이런 느낌도 좋은데 비녀 종류가 많아. 대레비녀부터 해서 쪽비녀부터 있어요. 근데 이거 꽃은 이거 무슨 거야? 한국 전통 문화를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현석 씨. 부부는 이렇듯 닮은 듯 다른 듯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죠. 구상품이나 아니면 귀금속 주얼리, 커스텀 주얼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일이 아니고요. 이제 작품 만들 때가 가장
즐겁고 예술사에서 생활예술하고 관상예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희도 매장에서 저 손님에서 대접할 때도 일단 돈 되는 것보다 그 손님과 필요해진 거 그리고 또 그 맞는 거 상품이나 그런 거 제품 권하고 싶어요. 막내 민수가 국뽕 씨를 제일 반갑게 맞아줍니다. 민수는 형 누나와 달리 한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방에 있었어요. 항상 그래요. 둘째가 좀 무뚝뚝하죠. 첫째하고. 울트라네. 白嫩小宝宝洗澡吹泡泡 국뽕 씨는 아이들이 중국어를 잊지 않도록 알려주는데요. 노래를 하는데 잘 시킨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씻었어. 하얀 기분이야? 샤워할 때 쓰는 거? 아, 쓰면서 작아지는 거. 샴푸, 비누.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너 이거잖아. 10살인가? 그때도 한번 뭐 가봤는데 갔다 와서 나서 중국어 실력이 좀 늘었어요. 그럼 한마디 해줘야지 중국어. 근데 또 다 까먹었어요. 그 일단 아예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판단력 아직 애기 있잖아서 그래서 저는 공부 습관이나 그 잡아주는 거는 또 제가 잡아줘요. 부부는 자녀들이 중국과 한국 두 토양에 뿌리 내려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再来一遍，小手拍拍。 중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면 좋은데 일단 본인들이 이제 뭐 때가 되면 아마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뽕 씨는 중국과 한국 문화 교류에도 관심이 많아 통역 활동을 하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국에서 있는 것보다 그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 거 그 추세 알고 그리고 자기 그 목표랑 세우면 좋겠어요. 성격적으로도 보면 이제 좀 진취적이고 사회적이고 하니까 밀어줄 수 있는 만큼 밀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국뽕 씨 부부가 서로의 모습에서 발견한 보석.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시간이 갈수록 더 빛이 나는 사랑이라는 명품 아닐까요? 임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2월 11일까지 가족사랑 삼행시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보면서 가족의 의미와 또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까지 되새겨보면서 가족의 사랑을 또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